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생존을 위한 합종 연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조차도 막상 주인을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손바뀜을 했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사정을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합병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주인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빅3로 알려져 있던 크라이슬러는 그 피아트 그룹에 인수가 돼서 FCA, 이번에 르노와 합병하는 회사의 산하 브랜드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찝차라고 부르죠. 그 지프 브랜드, 지프 다치도 FCA의 산하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그 국내에서 판매를 늘리고 있는 마세라티도 FCA 산하 그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르노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또다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르노그룹은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 그룹의 자동차의 어떤 최대주주기도 하고요. 한국의 르노 삼성도 르노의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의 FCA가 프랑스 르노와 합병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르노와 FCA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폭스바겐 도요타를 제끼고 동맹까지 합치면 연 생산 1,500만 대로 세계의 압도적인 1위 브랜드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합치려고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FC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라리라든지 마세라티라든지 알파로메오 같은 전통적으로 좀 유명한 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 자동차, 커넥티드 카라든지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준비에는 좀 미흡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미래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FCA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를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FCA는 최근 몇 년 동안 매각을 추진해왔고 그 과정에서 현대차가 인수한다는 얘기까지 좀 들었었습니다. FCA는 이번에 그 르노와의 합병을 제안하면서 한 50억 유로, 한 6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좀 전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이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급부상하는 건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큰 두 회사다 보니까 합병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까요? 일단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회사들이 합치는 건데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네덜란드의 지주사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Quatre garanties. La première, l'emploi industriel et les sites industriels. J'ai dit très clairement au président de Renault, Jean-Dominique Sénard, que c'était la première des garanties que je lui demandais dans l'ouverture de ces négociations avec Fiat. Se Fiat cresce è una buona notizia per l'Italia e per gli italiani e conto che l'operazione sia brillante, rivolta al futuro, che tuteli ogni singolo posto di lavoro in questo Paese, ma che porti a nascere e a far crescere un gigante europeo dell'automobile. 르노그룹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프랑스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르노하고 FCA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프랑스 정부의 입김이 좀 더 강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오히려 FCA 지분을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FCA 쪽에서는 합병을 완료하려면 한 1년은 걸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방금 전에 나갔던 인터뷰 내용만 봐도 각국의 입장차가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좀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합니까?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잖아요. 이제 국가를 좀 상징하는 브랜드들이기도 한데 이 두 회사가 오히려 합병설이 좀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합병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 픽업 트럭이나 SUV 쪽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이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지금 개발을 완료한 그 전기차 플랫폼 MEB를 지금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플랫폼은 폭스바겐 플랫폼을 만들지만 포드 자동차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 경쟁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그 합종 연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인 라이벌 기업인 벤츠와 BMW가 오히려 협업을 해서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카쉐어링 부분에 있어서는 1조 2천억 원을 서로 투자를 해서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전기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분야를 같이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라이벌끼리도 협업을 많이 하고 또 인수 합병 이런 일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브랜드 딱 떠올렸을 때 예. 원래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닌 지배구조도 많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영국을 상징하는 그 제규어 그리고 랜드로버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자가 인도의 타타그룹입니다. 제규어 같은 경우는 포드로 갔다가 랜드로버는 이제 따로 있었다가 제규어하고 랜드로버를 합쳐서 타타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제규어 랜드로버가 됐는데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의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타타그룹이 그 PSA 프랑스의 푸조엔 시트로엔 그룹에 좀 매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돌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을 상징하는 볼보 자동차가 일단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고요. 분리가 돼 있어서 있는 그 볼보의 상용차 트럭 부분도 지리자동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예. 또 S90 같은 대형 프리미엄 세단 같은 경우는 실제 중국에서 제조 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리자동차는 말레이시아의 국민차라고 불리는 프로톤의 지분의 한 절반 정도를 또 가지고 있고 그 벤츠가 있는 다임러 그룹의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그 까만색 택시 블랙캡도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르노와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인 PSA 그룹, 푸조엔 시트로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둥펑 자동차가 지금 중국의 둥펑 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거대 자동차 기업을 하면 어떤 그 나라의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글쎄요 포기한다고 하는 게 맞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브랜드와 나라가 분리되면서까지 예. 그렇게 합종연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연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경쟁력은 앞으로 이제 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미래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연구비가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률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BMW의 영업이익률은 2.6%로 전년동기 대비 9.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GM과 폭스바겐은 한 6%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하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일본 자동차 회사인 닛산은 6%포인트가 떨어졌고 혼다나 도요타도 굉장히 1% 넘게 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벌기는 힘들어지는데 투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소폭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2.4%포인트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3, 4% 수준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7천여 명을 줄여갖고 한 7조 원 정도의 영업 비용을 좀 아끼기로 했고요. GM이 공장을 7개를 폐쇄를 한다. 포드가 유럽에 있는 15개 공장에 감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성 노조가 있어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로 돌입한 이후에는 글로벌 협력 쪽에서는 좀 매우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회사인 리막에다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그랩, 인도의 올라, 카림 같은 카슈어링 회사들과의 영역도 제휴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워낙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정말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